보수가 제일 먼저 무너지기 시작한 게 IMF 사태입니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탄핵을 받게 되고 그때 두 번째 보수가 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패배의 헌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탄생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탄생해가지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니까 결국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만드니까 보수가 지금 세 번째 무너진 거예요. 세 번째 보수의 몰락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예. 저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여당은 야당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국민 상대로 정치를 안 하니까 이미 다 끝나버리니까. 예. 국민의힘은 예. 생리적으로 원래 그런 정당이에요. 내가 사실은 이 국민의힘에 두 번이나 가서 도움을 준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잘 아시잖아요. 그때도 내가 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과연 이 정당은 무엇을 지향하는 정당이냐 하는 뚜렷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내가 저희 박근혜 비대위에 참여를 해가지고서 보수가 창조적인 파괴를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힘들 거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미. 그래서 그나마 그 당시에도 참 정강정책도 다 뒤엎고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19대 선거도 이기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당선이 됐는데 그 후에 또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박근혜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가지고서 지난 2016년 선거에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 여소야대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탄핵당하고 탄핵되고. 정권 교체되고 난 다음에 21대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왕장 패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한 패배를 겪고도 무엇 때문에 패배의 헌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위기는 곧 기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은 위기를 맞이한 요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거를 해결해야지 기회가 되는 거지. 막연하게 위기에 있다가 갑자기 기회가 올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21대 국회와 똑같이 수도권에서 완전히 참패했죠. 완패를 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도 제대로 정신을 못 차려요. 보수가 제일 먼저 무너지기 시작한 게 IMF 사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탄핵을 받게 되고 그때 두 번째 보수가 몰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말렙에 어떻게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겨우 좀 해가지고서 오세훈 보궐선거 시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당선시키고 가져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대선도 이기고.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탄생하게 됐는데 네. 이 사람이 탄생해가지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니까 결국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만드니까 보수가 지금 세 번째 무너진 거예요. 세 번째 보수의 몰락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보수가 지금 살아나려면은 예. 지금은 창조적 파괴 가지고도 안 돼요. 뭐예요? 지금 보수가 살아나려면 최근에 뭐 실리콘밸리에서 유행하는 식으로 완전히 보수의 개념에 디스럽션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서, 그러고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님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예. 그분네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는 능력이 있다고 보질 않아요. 정치는 이렇게 아무나 그냥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국민의힘의 사람들 볼 것 같으면은 전부 권력을 어떻게 한번 향유해보자고 가서 끼어드는 사람들이지. 네.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무슨 내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서 앞으로 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움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의 지금 행위라는 건 뭐냐면 네. 권력에 어떻게 향해서 권력을 위해서 뭉쳐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근데 그 권력이라는 게 지금 잘못한 권력이고 아니, 무너질 권력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권력인지 잘된 권력인지 판단 능력이 없는 거지 지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험을 한 대통령도 또 내가 보니까 아마 요행수를 발현한 것 같아. 요행수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 권력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게
자기네들 스스로는 소생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 투입돼야 됩니까? 아니면 뭐 그건 자기네들이 이제 판단해야 할 일이지만 네. 윤 대통령의 탄핵에 인용이 되면은 예. 저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혼란스러운데 뭐 더 편하게 보진 혼란. 않습니다만,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약간 어떤. 내가 보기에는 이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까지 또 뭐 대통령 어디에 관저에 돌아갔던 사람들도 또 생각이 또 확 바뀌는 거지. 다음에 세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또 사과하고 또 이렇게. 뭐, 아니 근데 탄핵이 인용되면 위원장님 바로 2달 뒤에 두 달 뒤에 선거를 해야 되지.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보기에 그 사람들이 2달 후에 될 선거에서 예.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무슨 방안이 있느냐. 있습니까? 그거 없는 거지.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간 비상계엄 전으로 회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나는 여론조사 기관이 어떤 여론조사를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네. 그거 참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대로 똘똘 뭉쳐서 버티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후회하는 날이 돌아올 거예요.